예, 전체 사진 촬영에서 별의 일주 운동을 촬영하는 별의 일주 촬영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주 촬영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DSLR 카메라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요. 이 DSLR 카메라에 몇 가지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일반적인 사진하고는 전체 사진이 좀 이제 특수한 어떤 그런 환경적인 그리고 대상적인 요인 때문에 그 몇 가지 설정을 좀 해줘야 되는데요. 일단 이 DSLR 카메라의 그 모드를 매뉴얼 모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M 모드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 M 모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그 수동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뭐 이 모드에는 뭐 A 모드, S 모드, 뭐 P 모드, 뭐 A 모드 같은 경우에 이제 조리개 우선 모드고 S는 뭐 셔터 속도 우선 모드고 한데, 이 전체 사진에서는 M 모드, 그러니까 수동으로 설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드를 M 모드로 먼저 해줍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이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을 때 이 파일이 저장되는 어떤 형식이 이제 크게 요즘 이제 쓰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로우 파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JPG가 있고, 물론 뭐 TIF도 있고 한데 일반적으로 찍는 방식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로우 파일로 찍을 거냐, 아니면은 JPG로 찍을 거냐. 근데 일단 그 전체 사진에서는 빛 손실을 없게끔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로우 파일을 가지고 찍는데, 이 일주 촬영에서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일주 촬영은 연속적으로 이 DSLR로 일주 촬영을 찍을 때는 그 한 컷씩을 해서 나중에 이제 합성을 하는데, 이때 찍을 때 중간에 텀이 없이 바로바로 찍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질을 로우 파일보다는 JPG로 해두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로우 파일로 할 경우에는 이제 용량이 크다, 이제 저장되는 파일의 용량이 크다 보니까 얘가 저장하는 어떤 텀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사진이 연속적으로 되질 않고 이 텀이 저장하는 어떤 그 시간 때문에 텀이 발생될 수 있는데, 그게 생기게 되면은 일주가 그 중간에 연속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끊기는, 저장되는 어떤 그 시간에 끊기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 촬영에서는 로우 파일보다는 JPG로 설정을 해서 최대한 그 저장되는 그 시간의 간격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파일의 형태는 메뉴에서 화질을 선택을 합니다. 화질을 선택을 해서 JPG로 선택을 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전체 사진은 일반적인 사진보다 상당히 긴 노출 시간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진 찍을 때 그 셔터 속도를 60분의 1이니 120분의 1 이렇게 짧게 주는 게 아니라 상당히 길게 주기 때문에 릴리즈를 이용을 해서 사진을 찍습니다. 근데 이 릴리즈를 이용을 해서 사진을 찍으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셔터를 이제 오랫동안 노출을 줄 수 있는 모드로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요. 노출 시간을. 그게 셔터 속도에 이제 보면은 60분의 1, 그 다음에 30분의 1, 15분의 1 이렇게 쭉 끝까지 가다 보면 1초, 2초 이렇게 해서 끝까지 가면 30초가 최대입니다. 거의 대부분 DSLR이요. 거기에서 더 넘어가게 되면 벌브라고 해서 또는 B 모드라고 해서 그게 나옵니다. 그걸로 선택을 해줍니다. 벌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빛이 들어오는 시간을 내가 셔터를 누르고 있을 때 열리고, 누르고 있을 동안은 계속 빛을 받다가 셔터를 떼면, 그러니까 이제 셔터 버튼을 떼면 닫히는, 그러니까 내가 누르고 있는 동안 셔터가 열려서 빛 정보가 들어오게끔 하는 그런 수동적인 어떤 셔터 속도 모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B 모드로 해놓고 노출을 릴리즈를 이용을 해서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가지, 매뉴얼 모드, 그 다음에 화질은 JPG, 그 다음에 셔터 속도는 이제 B 모드로 이렇게 돌려서, 또는 카메라마다 기종은 다른데요. 어쨌든 셔터 속도를 조절하는 거에서 B 모드로 씁니다. 벌브라고 하는 거. 그렇게
이렇게 이제 설정을 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매뉴얼 모드로 아까 둔다라고 했는데, 이 매뉴얼 모드를 할 때 두 가지를 그러니까 고려를 해야, 그러니까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카메라 그 본체에서 매뉴얼 모드로 하겠다라고 하는 걸 해줘야 되고요. 또 하나는 렌즈입니다. 이 렌즈에 포커스,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초점을 맞추는데, 보통 초점이 자동으로 맞춰주죠. 그건 이제 AF로, 오토 포커스로 돼서 내가 이제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부분에 자동으로 이렇게 맞춰주는데, 전체 사진은 이게 별을 찍다 보니까 별이 어둡고 작다 보니까 그 오토포커스, 그러니까 자동으로 초점이 잘 맞춰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마찬가지로 이것도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 수동으로 초점을 맞춰주려면 이 렌즈 부분에 AF하고 MF라고 이렇게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사진을 찍을 때는 이제 AF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그 MF로 설정을 해줍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그 렌즈는 수동 렌즈입니다. 옛날 그 썼던 렌즈라 얘는 그냥 그런 버튼이 없는데, 요즘 나온 렌즈는 오토포커싱 그 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 AF와 MF로 이렇게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MF로 설정을 해 줍니다. 요게 이제 그 카메라로 일주 촬영할, DSLR 카메라로 일주 촬영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고민을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셔터 속도를 얼마로 할 거냐, 또는 조리개 값을 얼마를 줄 거냐, 요거. 그리고 또 하나, 감도, 카메라의 감도를 얼마로 줘서 할 거냐, 요 세 가지를 좀 이제 또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그 찍는 장소, 환경, 그리고 날씨, 그 다음에 별의 어떤 그 보여지는 싱, 뭐 요런 것들을 고민을 해서 그때 이제 맞게 세팅을 해가지고 찍어야 됩니다. 일단 요즘에 어떤 그 일주 촬영의 좀 흐름을 좀 이야기해 보면, 감도를 요즘은 좀 높여서 합니다. 보통 그 예전에는 뭐 400 또는 뭐 800 요 정도 선에서 했는데, 요즘은 800에서 1600, 3200 뭐 요 정도까지 높여가지고 일주 촬영을 하는 추세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은 이제 카메라들이 이제 좋아지다 보니까 그 노이즈 억제력, 그러니까 이제 그 CCD에서 이제 발생되는 그 노이즈를 억제시켜주는 그 노이즈 억제력이 상당히 요즘은 기술이 발전해서 좋아지다 보니까 감도를 높여서 노출 시간을 짧게 줘가지고 찍는 어떤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는 이제 설치하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세 가지, 매뉴얼, 그러니까 그 카메라의 본체와 렌즈를 매뉴얼 모드 또는 매뉴얼 포커스로 둬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셔터 속도를 벌브로 두고 릴리즈를 사용해서 찍는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일주 촬영의 경우는 그 카메라에서 이제 찍힌 파일들이 저장되는 형식이 로우 파일보다는 JPG로 해서 그 저장되는 어떤 그런 그 시간을 최소화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요 세 가지는 카메라에 일주 촬영할 때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실제 일주 촬영을 하기 위해서 삼각대 카메라, 그 다음에 릴리즈를 어떻게 설치를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주 촬영을 하려면 먼저 땅이 좀 이렇게 좀 그 평평한 데에다가 삼각대부터 이제 설치를 합니다. 삼각대를 이렇게 피고요. 그 다음에 다리를 해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자, 삼각대를 이렇게 이제 폈으면 그 다음에 삼각대 위에다가 카메라를 올립니다. 자, 카메라를 올릴 때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이, 이제 삼각대가 있고 윗부분에 이제 볼헤드가 있는데요. 볼헤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줘야 되는 게, 이 전체 사진은 이제 얘가 카메라가 하늘을 향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볼헤드를 그냥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볼헤드 보면 이렇게 파여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파여진 부분을 통해서만 얘가 이렇게 내려가서 천정 부분을 향할 수 있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찍고자 하는 대상이 좀 고도가 높다 하면 이 파여진 부분이 그 대상의 반대편으로 오게 이제
요걸 돌려서 반대편으로 오게 조절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윗부분에 그 삼각대 윗부분에 있는 이 어댑터라고 해야 되나요? 이 어댑터를 이제 카메라와 연결을 합니다. 자, 카메라를 여기다가 끼워가지고요. 위치를 잡고 그 다음에 고정을 딱 해주고요. 그 다음에 삼각대 위에 카메라를 올려줍니다. 일단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우리가 보통 이제 셔터를 누를 때 손으로 누르게 되면 이제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릴리즈. 요즘 릴리즈가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일반적인 간단한 기능이 있는 릴리즈도 좋지만 그 조금 좀 여유가 되면 그 시간이라든지 그러니까 장수라든지 이런 거를 조절해 줄 수 있는 인터벌 릴리즈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인터벌 릴리즈를 설치해 두는 것이 조금 더 그 카메라로 전체 일주 사진을 찍는데 편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릴리즈 연결하는 그 잭 어댑터 부분에다가 끼워줍니다. 자, 이렇게 끼워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바디와 렌즈가 매뉴얼 모드인지, 그리고 셔터 속도는 벌브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화질은 JPG 파일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떤 사진을 찍을지, 동천일주를 찍을지, 서천일주를 찍을지, 남천일주를 찍을지, 북천일주를 찍을지, 일단 그걸 고민을 해서 내가 북천일주를 찍겠다 그러면 이제 북극성을 보고, 또는 뭐 그 동천이 나름 동쪽 하늘, 서천이 나름 서쪽 하늘을 이제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일단 사진을 찍으려고 할 때 이 전체 사진의 일주 촬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진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초점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사진은 우리가 이제 AF 모드로 둬서 자동으로 초점을 맞춰주는데, 이 전체 사진은 AF 모드로 해서 이 별이 초점이 거의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해줘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렌즈 부분을 MF 모드로 둔다고 했죠. 그래서 MF 모드로 두고,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북천일주를 찍는다 그러면 북쪽 하늘을 향하는 게 아니라 일단 초점을 맞춰주는 데 있어서 가장 잘 맞춰줄 수 있는 별을 하나 선택을 합니다. 이때 별을 선택을 할 때는 그날 하늘에 있는 별들 중에 가장 밝은 별을 일단 찾습니다. 그래서 가장 밝은 별을 찾아서 일단 그 밝은 별을 이용해서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초점을 그렇게 해서 맞춰놨으면 초점은 건드리는 게 아니죠.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제 내가 찍고자 하는 그 하늘 쪽을 향하게 하고 고도를 잡고 찍게 됩니다. 자, 이때 그 별을, 가장 밝은 별을 가지고 찍을 때 일단 그 볼헤드 부분에서 조절하는 것을 풀어주고요. 가장 밝은 별을 일단 향하게 해서 고정을 합니다. 그래서 뷰파인더나 또는 LCD 창에 그 별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잘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그 줌 기능이 있으면 최대한 그 큰 값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초점을 조절하는 것은 일단 무한대에다가 둡니다. 별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두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카메라로 별에 초점을 맞출 때 무한대로 두면 초점이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물론 별이 지구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무한대에 맞아야 되는데, 무한대로 해두면 거의 맞기는 한데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거기에서 이제 조금 돌려줘야 되는데, 일단은 별이 초점이 어떻게 맞춰져 있는지 모르니까 일단 무한대로 두고, 그 다음에
그 카메라 뷰파인더나 또는 창을 LCD 창을 통해서 별을 찾아냅니다. 그 가장 밝은 별을 찾아내는데 이때 이제 뭐 뷰파인더로 해서 밝은 별이면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카메라 중에 이제 좋은 기능이 뭐가 있냐면 라이브 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뷰 기능을 켜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별이 어쨌든 지금 가장 밝은 별을 향했기 때문에 초점을 무한대에서 둔 상태에서 살짝 약간 이제 반대쪽으로 돌려주면서 그 가장 밝은 별을 찾아냅니다. 만약에 이제 가장 밝은 별이 들어왔다. 지금 라이브 뷰 기능을 킨 겁니다. 라이브 뷰 기능에서 들어왔으면 이 라이브 뷰 기능에서 확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돋보기 모양으로 해서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는데 돋보기 모양이 있으면서 플러스가 있는 걸로 그 일단 네모난 창 안에 조그만 네모가 있는데 그거를 방향키를 움직여서 그 들어온 별의 이 네모 안에다가 그 별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돋보기에 플러스를 해서 확대를 시킵니다. 확대를 시키면 별이 좀 더 크게 확대돼서 나오는데 거기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뭘 해주냐면 초점을 좀 더 정확하게 맞춰줍니다. 그리고 맞춰줬으면 이게 이제 뭐 카메라 기종에 따라 다른데 더 확대시킬 수 있는 건데 최대한 확대를 해서 그 별의 초점이 가장 잘 맞게끔 여기서 가장 잘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별이 가장 작고 선명하게 맞춰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맞춰서 별의 가장 작고 선명하게 됐으면 라이브 뷰 기능을 끕니다. 그러면 이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별의 초점이 이제 맞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제 이 초점을 조절하는 나사는 건드리지 말고요, 렌즈 부분에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찍고자 하는 쪽으로 카메라를 향합니다. 카메라를 향해서 이제 구도를 잡고 이때 구도를 잡을 때는 하늘만 나오게 하는 거는 좀 사진을 보면 그냥 아무 밋밋합니다. 그래서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카메라 전체 그 창 부분에서 한 3분의 1 이상이 좀 배경으로 좀 들어가게 해서 구도를 좀 잡고요. 그 다음에 줌도 이때 이제 살짝 조금씩 움직여도 됩니다. 물론 아까 초점을 맞출 때는 이제 최대로 값을 준다라고 했는데 사실 줌을 이렇게 이제 변화시켜주면 사실 초점이 약간씩 어긋나는 경우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이 줌을 돌리면서 나타나는 어떤 초점의 변화는 그 별 사진 일주 촬영을 해서 찍을 때 크게 그렇게 영향을 주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초점을 맞춘 건 그대로 두되 줌은 좀 움직여서 구도를 잡아도 됩니다. 그래서 줌을 움직여서 이렇게 구도를 잡았으면 이제 고민해 줘야 되는 게 셔터 속도입니다. 셔터 속도를 일단 얼마로 줄 건지,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게 감도입니다. 감도를 얼마나 줄 건지. 일단 감도를 뭐 예를 들어서 뭐 800으로 주겠다 또는 뭐 1600으로 두겠다 이렇게 하는데 일단 1600으로 둬보겠습니다. 1600으로 두고 여기에서 이제 이 값이 딱 고정적인 건 아닙니다. 근데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뭘 설정을 해줘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감도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조리개 값을 설정을 해주는데 보통 제가 볼 때는 조리개의 어떤 전체적인 범위에서 중간 정도의 값을 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요 렌즈의 경우는 3.5에서 뭐 22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중간 값 정도 이렇게 보니까 8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8을 두고 그리고 이제 그 일단 감도는 1600으로 두고 그리고 셔터 속도는 지금 비모드로 뒀는데요. 비모드에서 사진을 한 장 찍어봅니다. 이때 찍을 때 시간을 생각을 해야 되겠다. 내가 몇 초 정도 노출을 주겠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0초 정도로 노출을 주겠다. 그러면 10초의 노출 시간을 줍니다. 릴리즈를 이제 해서 벌브 모드니까 이제 이 릴리즈로 누르고 있으면 이제 노출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 이제 낮이라 여기 가리고 예를 들어서 10초를 준다 그러면 여기에 이 버튼을 눌러서 그다음에 이제 벌브 모드이기 때문에 누르는 동안 이제 들어가죠. 그 다음에 10초가 됐다 그러면 닫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확인을 해 봅니다. 사진을 확인을 해서 예를 들어서 좀 너무 어둡게 나왔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조리개 값을 변화를 줄 건지 아니면은 셔터 속도에 변화를 줄 건지.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저는 셔터 속도가 예를 들어서 난 15초로 주겠다 그러면 조리개 값을 저는 이제 변화를 주는데요. 그거는 사람에 따라 좀 다릅니다. 난 조리개 그냥 두고 셔터 속도를 좀 다르게 하겠다. 또는 감도로 변화를 주기도 합니다. 좀 너무 거칠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감도를 변화를 줘서 또 다시 찍어 봅니다. 릴리즈를 이용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난 15초를 또 줘보겠다 그러면 똑같이 마찬가지로 15초를 줘서 사진을 찍어보고 확인을 하고, 이래서 감도, 셔터 속도, 그 다음에 그 조리개, 이 세 가지를 자기가 이제 좀 조절을 해보면서 가장 무난하게 찍혀져 있는 데이터를 얻어냅니다. 데이터를. 그럼 적당한 값이 뭐 감도가 1600에 그 다음에 셔터 속도는 15초에 그 다음에 조리개 값은 예를 들어서 뭐 8이다. 요게 가장 좋았다. 그러면 요 값으로 찍겠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놨으면 15초의 값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1시간짜리를 찍는다. 그러면 15초니까 1분이면은 4장이 찍힐 거고 1시간이면은 6, 4, 24, 240장이 되겠죠. 240장을 찍는데 릴리즈가 기본적인 거로 되어 있는 거면 15초마다 내가 이제 닫았다가 다시 올려주는 걸 바로 이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인터벌 릴리즈 같은 경우에는 장수, 그 다음에 그 노출 시간, 그리고 그 간격, 한 장 한 장 찍을 때의 간격, 이것을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설정해 주어서 플레이 버튼 한번 누르면 예를 들어서 지가 알아서 카메라로 사진을 찍게 됩니다. 물론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단순한 거면 계속 이제 여기 있으면서 15초마다 예를 들어서 15초로 찍겠다 그러면 15초마다 찍었다가 15초가 됐다 그러면 닫아서 바로 또 다시 올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닫았다가 다시 바로 올리지 않으면 이제 간격이 생깁니다. 이제 합성을 하게 되면 그 잠깐 동안에 늦춰진 것들이 그 연속적으로 그 별의 궤적이 연속적으로 가지 않고 중간에 끊기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없애려면 닫자마자 바로 다음 사진으로 연속적으로 찍을 수 있게끔 이렇게 릴리즈를 움직여 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15초짜리 240장을 찍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합성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뭐 예전에는 포토샵으로 이용을 해서 합성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스타트레이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사진 찍은 거 예를 들어서 240장 찍었다. 240장 딱 불러가지고 합성을 해라.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얘가 240장을 한꺼번에 합성을 해서 한 장의 사진으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성을 해주면 1시간짜리의 1시간 노출을 준 1초 사진이 완성되게 되는 겁니다.